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승폭을 더 키워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돼서 최근에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에 있는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면 국내에 있는 종목들도 잘 가는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 호조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 상승할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중 매매 시그널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면서 수익률 극대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각 움직이고 있는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양지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45% 오르면서 2,405포인트 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26% 상승하면서 792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미국의 뉴욕 증시와 좀 커플링이 되면서 양지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분 좋은 상승장을 바라보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든든하게 저희와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 군단인데요. 김덕호 대표, 이성웅 차장,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P 출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과 연결해서 종목별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바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장 시작 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는 분이죠. 김덕호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할 것 없이 상승으로 마감이 돼서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장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3대 미국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장 후반까지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들이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S&P 500 기업들의 기업들 중 한 10% 정도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 중에서 3분의 2 가량이 악재성 예고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예상을 상회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게 되면서 단발 매수세 이익이 꾸준히 이루어진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증시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업들의 악재성 요인 이론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특히 기업에 대한 전망을 실적을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에서 리스크를 높여나가고 있다는 기대 심리로 매수가 작용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러시아의 로드스트림 2가 로드스트림 1이 또 곧 가스 공급을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당장 내일부터 이제 공급이 재개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리스크가 소폭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증시에서는 상승을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증시에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투자자 심리의 악재성 요인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조사를 했던 내용에 따르면은 현재 펀드에서의 현금 보유 비중이 지난달 5.6%에서 6.1%까지 상승을 하는 등 현재 현금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좀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보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달러의 이제 강세, 그래서 이제 강달러 현상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달러 보유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잠깐 S&P 500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예상 대비 상회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2분기 구독자 감소폭을 굉장히 크게 잡았었는데 반면에 이제 실제 그 감소했던 폭이 절반 정도 수준에 멈췄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시간의 상승까지도 좀 이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구독자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추가 구독자가 지금 많이 줄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경제를 일으키는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 부분들이 좀 많이 감퇴를 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공유 계정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계정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를 하는 등 이제
기존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재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의 이제 변화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좀 실망을 하는 어떤 구독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추가적인 악재가 뒤이어서 후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착공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해서 또 2%가량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개월째 연속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마찬가지로 자재 가격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들이 굉장히 높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착공 자체가 조금 많이 줄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오늘 이제 6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착공 건수가 줄게 되면은 이제 기존 주택 판매가 상대적으로 오르기 마련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금리를 연일 강세로 올리다 보니까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조금 더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지금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소 좀 우회를 하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추종이 오늘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이제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신다면은 에너지 가격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천연가스에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또 러시아가 지금 현재 이란을 또 방문을 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푸틴이 이제 또 이란을 방문을 해서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현재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2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러시아와 이란이 만약 이제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게 될 경우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또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이런 원자재를 이용한 에너지 가격을 이용한 전략적인 움직임들은 러시아가 계속 공세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 관련 상품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 변동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자체가 필요하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로존에서는 이제 6월 CPI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CPI와 PPI, 즉 이제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까지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독일 역시 이제 PP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일본이 또 이제 일본은행에서 금융정책 회의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경제가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엔화 약세로 또 전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미국과의 연대를 또 강화하게 되면서 현재 이제 경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기존의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계속 운용했던 부분들을 계속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좀 의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지금 일본 증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한번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뉴스들을 한 번 더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에서는 이번 7월 이제 LPR 금리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서 이제 오히려 양적 완화를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에 이제 위안화가 마찬가지로 달러를 대비했을 때 약세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더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이제 나타나고 있는 증시에서 다시 이제 상해 종합 지수를 비롯한 각 중국 증시가 또 이제 하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에서 이슈로는 이제 롯데제과가 또 신규 상장을 합니다. 기존의 롯데푸드와 더불어서 이제 롯데제과가 또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또 마찬가지 신규 상장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오늘 금속노조에서 또 총파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쌍용차 위기 대응에 관련된 부분에서 부실 대응 그리고 노조할 권리 보장 마지막으로 조선산업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 그리고 이제 조선, 선박,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미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은 테슬라, 알코어, 바이오젠과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종목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20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예상 체결지수에서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앞서서 김덕호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경제 이슈들과 지표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요. 미국만 하더라도 현지 시각으로 테슬라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에 기존 주택 판매 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경우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별 이슈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개장 상황 짚어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과 함께 시장을 좀 볼 텐데 양지수 역시나 상승 출발을 해주네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만 시장 오늘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우선 좀 1%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오늘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강세를 오늘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좀 상승세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보면은 이 외국인들의 장중에 대한 어떤 매도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 같은 경우가 좀 약간의 상승 분위기라기보다도 이 견조한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하셨듯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업종별로 한번 보게 된다면 지금 거의 전 업종이 지금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상승의 폭이 가장 큰 종목이 바로 이제 증권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시장에 대한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래대금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3.24%, 미래에셋증권 2.85%, 키움증권 2.44%, 유한타증권이 2.01%, 현대차증권이 1.98%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IT 업종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좀 크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 그리고 코리아서킷스가 3.05%, LG이노텍이 3.04%, 솔루스전자소재가 2.89%, 그리고 해성DS가 2.79%, 대덕전자가 2.75%, 삼성전기가 2.52%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DBR텍이 2.48%, 대동전자가 2.41%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오늘 상승폭이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반도체 업체의 어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다는 것보다도 그 전에 우려됐었던 반도체 수급난이나 그리고 어떤 진행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그 예상치가 너무 좀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이 과대 낙폭에 의한 저가 메리트가 많이 부각이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이 다른 업종보다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도 눈에 띄는 게 바로 이제 화학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락인락이 22.04%, 그리고 이제 어제 좀 많이 화제가 이몽집중됐던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4.41%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LG화학 부회장이 앨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났던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또 그렇고 뉴스 사회적으로 또 전체적인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이 가졌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LG화학의 어떤 석유화학 제품보다도 이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많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화학 업종도 그렇지만 전기차 부품 그리고 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금호석유가 3.31%, 효성첨단 소재가 2.99%, 후성이 2.96%, SKC가 2.78%, 그리고 코령인더가 2.33%, 하나솔루션 2.2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도 긍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하이스트 2.83%, 문배차 열강이 2.38%, 세아베스 지주가 2.04%, TC시스템이 2.0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도 전 업종이 지금 오늘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상승폭이 가장 큰 게 엔터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엔터 그리고 이 컨텐츠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현재 6.71%의 지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현재 상황이 바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지금 현재 넷플릭스의 비중이 그나마 좀 약간의 작년에 봤을 때도 평균 20% 정도였는데 우선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어떤 이제 넷플릭스에 의존하는 부분은 약간의 상관관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지면서 그전에 어떤 넷플릭스에 지나치게 의존했었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면 사업성에 바뀌면서 좀 오늘 상승 여력을 시장에서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바 네트워크가 6.49%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위지역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34%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중장비 업체들 그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제주 반도체가 13.23%, 가온치스가 7.05%, 프로텍이 6.07%, 유니셀이 5.93%, 이온 플러스가 5.81%, 크로바 하이텍 5.1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역시 보여주고 있네요. 모스가 6.5%, 위메이드가 4.84%, 위메이드가 4.38%, 컴투스가 4.13%, 그리고 롱투코리아가 3.77%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위 종목을 볼까요? 지금 현재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기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15%, LG에너솔루션이 1.04%, SK하이닉스가 2.5%, 삼성바이오로스가 0.12%, 네이버가 2.87%, 그리고 현대차가 0.53%, LG화학이 4.4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기아를 제외하고는 전 기업이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제 KB금융입니다. KB금융이 지금 현재 4%의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가장 상승폭이 가장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눈에 띄게 좀 나타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업 그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금융회사 안에서는 금융지주 안에서는 KB금융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아주 많이 높은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은행주들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4대 금융지주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에 좀 주가 상승세를 좀 계속 좋게 가져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시티그룹이나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 특히 은행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이 알테오즘만 제외하고는 지금 기업이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론 헬스케어가 지금 0.43%, 에코프로비엠이 2.53%, LNF가 3%, 오늘 전기차 또 양극재 기업들 흐름이 좋네요. HLB가 1.11%, 카카오게임즈가 2.55%, 펄어비스가 1.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위메이드 지금 말씀드렸던 스토리 드래곤 그리고 위메이드가 지금 5.68%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미르코나 이런 매출에 대한 우려감이 그전에 주가에 좀 많이 선반영됐던 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도 모두 분위기가 좀 좋은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종목 이야기 이어갑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분 좋게 양지수 상승 출발을 좀 해주네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은 코스피 시장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먼저 지난 간밤에 끝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 호조, 특히 은행주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도 약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 미국 증시 차트, 특히 나스닥 차트 위주로 한번 전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부분들이 나스닥 차트의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나스닥 차트의 어떤 추세를 그어보면은 추세선의 상단, 그 다음에 하단을 좀 깨고 내려갔던 점이 지난 한 달 전에 저점이었죠. 근데 저점에서 보면은 삼각 수렴량의 형태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수렴에서 상방향으로 지금 최근에 터닝을 좀 해줬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평선의 흐름들을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평선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지만은, 이평선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21선이 견조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죠. 21선 저항, 조정, 돌파, 안착, 그 다음에 재상승, 이런 일정한 프로토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61선 골든크로스가 임박이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추세 변곡점들이 형성이 좀 되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현재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상방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또 종목으로 오늘 넘어가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을 보면은 전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우리 기술 투자, 기술주, 특히 현재 창투사 쪽이 창투사 쪽은 아무래도 은행주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창투사하고 연결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 특히 메타버스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중에서 의미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창투사 종목이 좀 되겠습니다. 창투사의 대장주격인 우리기술 투자가 오늘 먼저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또 상황이 되는데, 차트의 내용을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삼각 수렴력의 그 흐름을 보여주다가 현재 오늘 크게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하셔도 되고, 우리 기술 투자가 상승해줬기 때문에 이 종목하고 가장 유사하게 흐르는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이 좀 있어야겠죠. 에티넘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 전체 차트로 보면은 음양봉 패턴으로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이와 함께 약간 비슷하게 상승을 좀 해주는 종목군의 흐름, 이걸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종목군, 약간 우량한 종목군들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아직은 현재 움직임이 없지만은 현재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많다, 삼각 수렴 형태를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또 움직임도 상당히 이제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 후발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어떤 흐름 부분들이 아주 IB 투자도 좀 있죠. 아주 IB 투자도 지금 거래량들은 약간 소강 국면에 좀 있지만은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21선에서 저항, 그 다음에 조정, 돌파, 안착,
일정한 프로토콜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팅을 준비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가 이제 4% 내외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움직이는 H&M 인베스트먼트, 미래셋 벤처 투자, 아주 IB 투자 이런 종목군의 후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강세 테마로 이제 불리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고점 대비 이제 10분의 1 토막 난 종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언급을 했던 종목이 어제 이제 같은 경우에 어제 아침에 바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신풍제약이었죠. 신풍제약이 아침 이야기를 하자마자 16% 정도 좀 올랐고 오늘 약간 숨구르기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단으로 좀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10분의 1, 21만 원에서 최근에 2만 원 쳤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와 이제 비싼 관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박스헬바이오도 약간 비싸게 급등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스헬바이오도 최근에 이 고점에서 보면은 29만 원에서 바닥권이 거의 한 3만 원대 좀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현재 계속해서 찾아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종목을 한 종목을 약간 찾아보면은 네이처셀이란 종목 요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네이처셀이란 종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주고 있죠. 이거는 줄기세포 쪽, 그다음에 재생의학 쪽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섹터의 움직임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월봉 차트로 보면은 현재 2018년 23만 원대 종목이 지금 22만 원, 2만 2천 원, 10분의 1 도방이 났던 종목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거래량이 만약에 좀 현재 붙어주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한번 급등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제약바이오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현재 관심을 좀 갖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대표적으로 아직 슈팅 장대 양봉이 나와주지 않는 종목이 현대바이오도 지금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장대 양봉 대량 거래에 터질 확률이 많은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온수기 투창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신청을 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료가 만약에 나와준다면은 장대 양봉이 나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재료가 터지기 직전의 종목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바이오가 추가적으로 물론 바닥에서 많이 올랐지만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터지는 부분들이 조만간 한번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아직 그 바닥에서는 1차 상승을 했지만은 본격 상승을 하지 않은 또 하나의 종목이 이제 차백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차백시라는 종목군도 한번 1차 상승 뒤에 행보 국면에 해당이 되는데 WHO에서 관련된 온수기 투창 관련된 이슈가 아직 최종 어떤 비상사태였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차백신 연구소도 한번 강한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지금까지는 기술적 반등이었죠. 본격 상승으로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제약바이오 후발주는 현대바이오, 차백신 두 개에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 이제 상승했던 종목군의 흐름들은
메타버스 쪽, 그다음에 창투사 쪽,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관련 제약바이오 관련 쪽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다시 모십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1% 넘는 상승률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상승 출발할 것이라고 예상은 좀 하고 있었는데 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이 종목별로도 또 쪼아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시장 보시면서 특징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이 정도 상승폭은 예상하셨죠? 예, 사실 이제 갭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사실 그 이제 상승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가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살짝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거래소에서는 좀 기관, 그다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사실은 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상승을 좀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좀 이제 이틀 동안에 먼저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좀 추측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오후까지도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 보면 전 섹터가 다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약간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눌림목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까지 가장 이제 기술 수출 관련돼서 좀 언급이 있었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HK 이노엔 같은 이런 좀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 살짝 좀 눌림목을 만들고 있고,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반도체 관련된 섹터,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관련 섹터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 섹터가 거의 다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앞에서 이제 지금 달러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확실히 오늘 좀 환율이 또 이제 조금씩은 좀 눌리는 모습들, 그러네요. 지금 1,303원까지 좀 내려온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좀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 이제 비차익으로 지금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을 찍어서 이제 산다기보다는 코스피 200 종목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바스켓으로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 200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특히 생각하는 뭐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외국인한테 집중이 되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의 좀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안타깝게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외국인과 지금 기관의 약간 엇갈린 스탠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좀 기관이 좀 많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장 마감된 걸 보고 나서 좀 상승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상승이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은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쉽다. 미리 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장 초반의 움직임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받쳐주는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기관이 좀 방어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210억 원어치 순매도가 나온다면 기관이 227억 원어치 정도 사들여주면서 코스닥도 좀 견인을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장 시작 전에 좀 짚었던 종목들 잘 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폐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강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화학 상승세가 대단한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연속성이 있다고 봐도 괜찮을런지요? 오늘 장만 보면. 사실 이제 오늘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죠. 뭐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NF,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반등을 좀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좀 소개를 좀 드렸었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특히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전고점이 지금 사실은 좀 옛날이긴 합니다. 작년이긴 합니다만 지금 2만 200원, 2만
300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달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일정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분명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좀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올 때 좀 어떻게 보면 IT,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이라든지 또 이제 반도체, 2차전지 관련된 좀 우리가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던 성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뭐 다 같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그재그로 올라가겠죠. 뭐 계속 상승할 수 없으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종목의 선별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뭐 이제 제가 볼 때 주인공, 지금 오전의 주인공은 좀 코스모화학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 MVP 종목으로는 코스모 화학을 꼽아주셨습니다. 폐배터리 관련돼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아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7%대 상승폭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19,000원 선까지, 주당 19,000원 선까지 넘어가는 모습 보여줬다는 점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돼서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들로 좀 넘어가 보면 상승해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반도체들 당연히 눈에 띄고 그 중에서도 이 넷플릭스가 2분기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돼서 콘텐츠 종목들도 장 초반에 좀 힘을 내어주는 모습이고요. 사실 이렇게 다 같이 오를 때는 모든 종목들이 오르기 때문에 뭐 특징적인 종목을 딱 꼽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 오늘 또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눈에 띄는 곳 있으십니까? 일단은 이제 컨텐트리 중앙이 확실히 좀 이제 반등을 좀 세게 한 5% 이상 좀 해주고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약간 좀 스몰캡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제 쇼박스 관련된 쇼박스? 종목에 네. 사실 최근에 좀 수급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기관 이제 뭐 금융투자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면 이제 좀 외국인보다는 어떤 기관의 매매가 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A스토리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는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상승세가 좀 원만하게 올라간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저는 좀 안전한 자리에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전히 뭐 오늘의 어떤 그런 호재성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차근차근 좀 레벨업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안전하게 좀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제 OTT라든지 이런 좀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네. 좀 그간에 좀 부침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우영우죠. 그 네. 드라마를 좀 다시 한번 좀 시작으로 해서 좀 더 이제 빛을 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넷플릭스에서도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가입자 수가 생각보다 많이 이탈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리오프닝이 된다고 해서 뭐 컨텐츠를 버리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19가 되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계속해서 창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숫자가 나오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넷플릭스의 영향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좀 길게 보시는 게 좋겠지만 기존에 좀 많이 물려가셨던 분들에게는 네. 사실은 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대응 방법을 좀 달리 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넷플릭스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K 콘텐츠 관련주들 이야기까지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FP님 저희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오늘 오후장까지는 이 상승폭이 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혹은 관련돼서 오후장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앞에서 제가 장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결국 수급,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지금 이제 매수를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코스피 200 관련돼서 좀 바스켓 매매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의 좀 어떻게 보면 하드캐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코스닥에서도 지금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조금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 아닌가 좀 네.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지금 시간대를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매도세를 좀 줄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특히 네. 이제 기관 같은 경우 또 연기금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수급이 조금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해서 뭐 전략 후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전에도 강했지만 오후에도 좀 강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여지가 있다. 결국은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좀 키를 좀 쥐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결국 수급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섹터가 다 좋기 때문에 네. 어느 섹터가 주도 섹터라고 사실 이제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는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양시장에서 키는 역시나 수급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9시 29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특히나 수급의 변동성이 좀 포착이 돼서 이 부분까지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돼서 코스닥 1.72%까지 상승폭이 커졌다는 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합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오늘은 밝게 좀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각각 1.6%, 1.73%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켓워치 온도가 좀 궁금합니다. 업사부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마켓 워치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우리 마켓 파워의 온도계도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은 대형주 52도입니다. 50도가 넘어가면 매우 뜨거운 온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실 지금 코스닥의 1250 종목이 상승 중이고요. 코스피도 786 종목, 아까는 800 종목 정도 상승이었다가 조금 온도가 좀 식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계 창구가 그 매도 상위를 유지를 하면서 모건스탠리랄지 이런 쪽들을 멜린치 정도에서 매도 창구를 많이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게 잘 받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그다음에 현재 센터값이 플러스 177 그다음에 세력지수는 마이너스 24. 근데 아까 아침 시작하면서는 마이너스 100 정도까지도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라서서 더 가지 못하다가 저 세력지수의 마이너스가 줄어들면서 위로 한 번 정도 더 강하게 푸시가 들어온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요 마켓 파워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이미 현재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면서 아예 계속 공개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에 변화가 생기거나 오후장에 변화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미 이 마켓 파워가 제일 먼저 변화를 가질 거예요. 가장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 이제 지수물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하고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뿐만 아니라 중형주요, 소형주요, 코스닥에 있는 모든 대다수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날입니다. 와, 장이 너무 안 좋고 너무 폭락해요 할 때 떨어지는 종목들 숫자만큼이 오늘은 반대로 오르고 있는 날이라서 현재까지는 아주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장마가 지나가면서 이제 폭염이 올 때처럼 그 정도로 더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온도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켓 파워를 마켓 워치라고 이야기를 잘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장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신나서 제가 잘못 실언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전반적인 종목이 다 같이 올라오면 오히려 좀 특징적인 종목을 타겟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업사부님께서 이런 시장 속에서 좀 눈여겨보는 방향이나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방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어차피 시장에서 하루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의 총량이랄까 이렇게 굴러다니는 돈들은 비슷합니다.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버리면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는 힘듭니다. 물론 비트코인 관련주도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요. 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주 중에 일부 종목분들이나 엔터 종목분들 조금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포착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뭐 엄청나게 20%, 30%뭐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는 종목은 오늘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분산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원체 많이 하락을 했고 바닥에서 긴 시간도 매우 길었고 그러하다 보니까 또 미국의 상승세 이 부분들을 상당히 화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정도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세력지수가 마이너스 100 가까워지고 대형주가 50도 정도로 조금 온도가 떨어졌군요. 어제 이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미국 나스닥 차트입니다. 미국 나스닥 차트가 이렇게 수렴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방향을 일단 위로 뚫었어요. 그렇죠? 방향을 위쪽으로 지금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61선에 언제 터치됐었는지 모를 정도로 긴 시간 동안 빠지고 횡보했던 그런 구간들이 이제 이렇게 터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어갈 수만 있다면 좀 더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고 만약에 이게 도로 다시 내려온다 하면 또 요 안에 갇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1,000포인트만 깨지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11,000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그래 아직은 횡보하고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올랐다고도 하루 내려오기도 하고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이미 어느 정도 얘기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들에서 금리를 크게 올리고 자금을 회수하는 구간에서는 기업의 실적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업 실적들이 뒷받침이 되면 시장은 그나마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실적 시즌이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 3분의 2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대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굵직한 그룹들이 나름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안도랠리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악재라고 할 만한 그런 CPI가 9.1%가 나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다 밝혀진 상태들에 있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있을 그 금리 인상, 그 금리 인상의 포인트가 1%까지도 갈지도 몰라라고 우려감을 더욱 키워놨다가 그래서 조금 내려왔었죠. 그런데 이게 1%는 너무했잖아. 0.75만 하자. 우리 한번 해봤잖아. 0.75.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그래. 지금 바닥일 거야. 이런 심리 내지는 엊그저께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지만 지금은 안 들려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을 거야.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래.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다시 가스 공급한다 그러고 증산도 좀 된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들 위주로 듣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에다가 지금 그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 이 의회 통과 임박 소식도 한몫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내지는 SK하이닉스 내지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게 수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수렴이 끝나면 세게 올라가든지 세게 떨어지든지 그렇습니다라고 설명드렸죠. 지금은 세게 올라가는 쪽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간다면 직전 고점이었던 2,422포인트 1차 목표를 잡고 있고요. 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면 2,450까지만 보고 싶습니다. 내지는 코스닥으로는 60일 이동평균선 내려오고 있는 60일 이동평균선 자리 요 윗자리가 있죠. 요 위에까지 터치된다라면 거기서는 저는 현금 확보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다시 2,450 근처에 간다면 현금 확보를 다시 해서 주도 섹터에 확인을 하면서 다시 들어가는 부분들을 확인할 것 같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종목들까지도 일단은 질문을 주셨으니까 오늘은 대다수가 다 잘 오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르고 비가 온다는 소식이 없었으면 원래는 이번 주 비 소식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비가 온다 그래서 비 소식이 없었으면 폭염주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시 비가 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캠핑도 지금 취소하고 이렇게 버렸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콘텐츠 쪽에서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요즘에 이제 K 콘텐츠가 더욱더 다시 한번 크게 좀 부각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한국이 만들면 통해 요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적인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크게 하락을 보인 그런 상태에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3만 원 초반대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고 혹시라도 다시 3만 원 초반대에 간다라면 언제든지 좀 다시 한번 집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위치도 이제 20선을 뚫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쫓아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간들을 좀 기억하셔가지고 5일선 정도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한 36,200~3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5일선 정도까지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줄 때에 서서히 접근 가능할 것 같아요. 거래량도 오늘 슬슬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특히나 이렇게 크게 빠질 때 있죠. 이렇게 크게 빠지는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대량 거래 이런 것들이 바닥에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마, 스탑!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쪽 구간들, 36,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구간 정도에서의 매집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도 내려오고 있는 이 60선 정도는 매우 강력한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41,500원이겠지만 아마 시간 며칠 지나고 나면은 41,500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목표가는 41,500원 정도로 보시고 매집은 21선 정도까지만 해서 접근적인 부분들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분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분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포착을 좀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